안녕하세요. 216이 있고 이틀 뒤 2월 18일에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 이 기자분이 기사를 쓰게 된 발단은 처음에 썼었던 HLB3상 성공이라는 표현 쓸 수 있을까에 댓글이 달렸던 건데, 거기에 이제 주주분이 성공이라 할 수 없는데 키트루다 옵디보와 함께 베스트 에스모를 줬네요. 세계 종양학 석학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에 대해서 기자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권위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관련된 업계,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다고 하는데, 에스모를 비롯해 다양한 종양학회에서 포스터뿐만 아니라 발표자로 여러 번 나선 분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베스트 에스모는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답변은 아주 명쾌했다고 하는데, 자, 그분의 답변에 따르면은 연구 혹은 논문 결과의 내용에 따라 주는 상해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도표 혹은 그래프로 잘 표현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임상 결과와 별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기자분이 해당 보도자료를 좀 더 살펴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베스트 에스모 수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베스트 에스모 선정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개인 투자자들은 진실을 알고 싶을까? 혹시 거짓된 정보라도 주가만 오르길 바라진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 제가 이 코멘트를 보고서 느낀 점은 그래도 명색이 학회인데 그 임상 결과랑은 별개로 도표나 그래프 예쁘게 만들면은 준다는 것은 거의 대학교 발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세계적인 학회인데 임상 결과랑 별개로 베스트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은 뭔가 납득이 가진 않지만은, 여기에 에스모를 비롯해서 여러 포스터랑 발표를 많이 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맞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제리님이 공유해 주신 거를 봤는데요. 자, 과거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2019년 10월 2일 리버세라니 임상 3상 The Best of ESMO 2019에 선정이 되었다라는 기사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발표자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여러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베스트 오브 에스모는 방금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요런 것들을 좀 예쁘게 만들면은 준다는 거잖아요. 엘레바에 PPT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거를 예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니까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자,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베스트 오브 에스모의 선정 이유를 누군가 밝혀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한 차우라는 박사가 설명을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비록 전체 생존기간 OS가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훌륭한 위안 4차 치료제 데이터와 다른 우수한 데이터들을 보여줬으며, 특히 무진행 생존기간 PFS는 위안 3, 4차 치료제 데이터 모두 명백한 차이를 보여줬다며 베스트 오브 에스모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한 차오란 박사는 지금 우수한 데이터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정 이유로 밝힌 거잖아요. 자, 이 이한 차오란 박사가 누구냐? 심사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거랑 모순이 되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 참 어렵긴 한데, 발표한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심사위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심사위원이 말하기를 더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한 이유가 그럼에도 훌륭한 위안 4차 치료제 데이터와 다른 우수한 데이터들, 특히 PFS에서 3, 4차 치료제 데이터 모두 명백한 차이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수한 데이터들을 보여줘서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앞에서 본 기사 내용은 에스모에 뭐 포스터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연구 혹은 논문 결과 내용에 따라 주는 상해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랑은 별개로 주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도표나 그래프를 잘 표현했으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심사위원은 우수한 데이터들을 보여줘서 선정했다. 발표했던 분의 말에 따르면은 임상 결과랑은 별개다. 도표나 그래프를 잘 표현하면 준다. 여기 심사위원은 이름을 깎고 이한 차우 박사라고 하고, 여기 발표자로 나선 분은 그냥 분이라고 나왔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익명이라는 거죠. 그분의 답변인 거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이러한 비유가 떠올랐는데, 학교에서 뭐 상을 받았습니다. 베스트는 상의 개념이 아니라 뭐 선정 이런 건데, 학교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에 선정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심사위원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은 글을 매우 잘 썼기 때문에 이 베스트에 선정을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글을 제출해봤던 친구가 옆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저거는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준 거다. 글의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글씨가 예뻐가지고 베스트에 선정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느낌입니다. 자, 물론 이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려있죠. 심사위원이냐 발표자냐, 이렇게. 자, 그리고 같은 에스모에서 베스트 오브 에스모로 선정이 된 것들은 이제 옵디보랑 키투르다인데, 얘네가 지금
그 PD 계열로 굉장히 잘 나가는 신약들이잖아요. 최근에 면역 항암제에 부흥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옵티버 키트로다인데 얘네도 PPT를 잘 만들어서 그래프를 잘 그려서 베스트에 선정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베스트로 선정이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색이 세계적인 학회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리보세라닙은 에스모에서만 베스트로 선정이 됐었던 게 아니라 2014년에 아스코에서도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회가 한 2개 있다고 본다면은 아스코랑 에스모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리보세라닙은 양대 종영학회에서 둘 다 베스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모는 뭐 그래프 잘 그려서 받았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스코도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약효를 인증받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 최근에 HLB가 증선이 문제로 주가가 거의 하한가 가까이 떨어진 다음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전체 분위기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죠.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그 티보자닙도 란셋에 실렸는데 아파티닙도 란셋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데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학술지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은 티보자닙이 PFS가 5.6개월 소라페닙이 3.9개월. 소라페닙은 이미 시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약인데 이 소라페닙 대비 티보자닙이 PFS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니까 란셋에 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데이터도 없으면은 란셋에 실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티보자닙도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란셋에 실렸고 아파티닙도 우리가 예전에 란셋에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말이죠. 자, 이거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티보자닙에 대해서 FDA가 세이프티 프로파일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치료와 관련해서 사망 없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부작용 측면에서도 소라페닙이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9명 발생을 했고 소라페닙은 17명 11% 10% 그러니까 소라페닙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는 거죠. PFS는 소라페닙보다 더 우월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 FDA에게 NDA 신청을 한 상태죠. 키드니 캔서에 대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이랑 공통점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3차랑 4차 세라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리보세라닙도 3차 4차잖아요. 티보자닙도 마찬가지로 3차 4차 3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보통은 그 더블 블라인드로 하는데 오픈 라벨로 했던 것은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리보세라닙이랑 같은 작용 기전 VEGFR 인히비터 그래서 우리 이게 티보3라는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란셋에 실렸고 자 이게 퍼블리시드 된 게 2019년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NDA를 신청하는 게 한 1년 정도 뒤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닙의 베스트 오브 에스모 선정이 진짜로 그래프 잘 표현하면은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멘트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